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코끼리 물범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서울에서 살아서 바닷가에 뭐 이렇게 많이 나가 보질 못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물개 종류를 제가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주해서 바닷가를 자주 나가게 됐는데 이곳에는 물개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코끼리 물범이 참 인상적인데 사이즈가 가장 크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코 부분에 이제 코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나와 있어서 아마 코끼리 물범으로 불리는 것 같고요. 이 종류가 이제 순놈 영상을 지금 막 올렸는데 이 순놈의 사이즈가 평균 4톤이 된다고 합니다. 뭐 더 큰 그 종류는 이제 5톤까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의 종류는 이제 4톤 순놈이 그렇고 대단한 크기죠. 암놈은 이제 1톤 정도의 무게로 뭐 역시 크지만 순놈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요. 뭐 몸집도 이렇게 큰 종류가 이제 그 짝 씻는 철이 봄인데 봄이 되면 수동끼리 싸우는 영상을 막 싸우고 그래서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제가 시기를 잘 못 맞춰서 봄쯤에 이제 짝 찢는 시기에 이제 순놈들이 싸우기도 하면서 짝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는 모습은 너무 우습고요. 많은 시간을 자더라고요. 이제 바닷가에서 살다가 짝 짓는 시기에만 일부 이제 봄에 해변가에 찾아와서 이렇게 그 쉬면 자기 자리를 확보한 순놈이 자고 있고요. 자는 모습 보면서 너무 그 편하게 자는 모습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 찍은 것이고요. 순놈 같은 경우 크기가 제가 4톤까지 된다고 해왔는데 아기가 막 태어날 때 그 크기도 적은 것은 아니고요. 평균 한 40kg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달 정도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우유를 먹이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이제 몸무게가 3배가 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이제 엄마가 아무것도 없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무게가 3분의 1로 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참 헌신적인 또 이렇게 육아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순놈들은 육아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엄마만 그 아이들을 기르고요. 그래서 떠나고 나면 그 엄마 그 물범이 코끼리 물범이 남아서 새끼를 기르는 것이고요. 이러한 새끼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제가 기어서 찍었는데 뭐 코를 흘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잘 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제 6월에 찍은 것 같고요. 영상이 6월에 찍었고 새끼를 아마 3월쯤에 낳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 새끼가 3개월 정도 자란 그런 새끼인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아주 잘 자고 있는데 이 현장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그 순놈 코끼리 물범은 짝을 짓고 나면 떠나고요. 새끼가 태어나서 이제 몇 마리의 그 코끼리 물범들이 모여서 육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이고요. 이 2마리는 앞에서 잘 자고 있지만 또 다른 코끼리 물범들 뭐 그 식구들 혹은 친구들은 이 바닷물가에서 이렇게 헤엄도 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 마리가 살고 있었고요. 지금 그 바닷가로 코끼리 물범 새끼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크지만 수영할 때는 대단히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고래 말고는 가장 깊이까지 잠수해서 먹이를 잡는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천적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아마 백상어, 저희 상어 중에 가장 큰 백상어 혹은 또 범고래라고 고래 중에서 이제 사냥하는 그 이러한 물개를 사냥하는 그런 그 대단한 고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류들이 천적인데 이러한 천적 말고는 뭐 그렇게 많은 천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변가에서 자기 친구들과 편하게 물가에서 뭐 뒹굴면서 가끔 물속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면서 나와서 또 말렸다가 하는 모습 보면 참 평화로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찍은 시각이 제가 저녁이었군요. 한 오전중에 시작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보면서 아주 귀여워 다시 가봤더니 이렇게 그 석양이 들면서 이제 황혼이 되다 보니까 바닷가에 지는 해의 빛깔이 비친 장면이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바닷물도 해변도 예쁘게 황혼 색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고요.
제목을 제가 뭐 귀여운 코끼리 물음이라고 했는데 새끼들 보면서 참 귀여운데 눈이 참 이상적이더라고요. 눈이 선하고 커서 맑은 눈을 지닌 것 같은데 일본의 물범 종류가 코끼리 물범 종류가 이제 큰 눈을 지닌 이유는 깊은 물속까지 들어가서 먹이를 잡다 보니까 물속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빛도 적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바닷속에서 빛이 적은 그런 장소에서 잘 보기 위해서 눈이 잘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누워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 잘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것이 그 황혼 무렵에 그 해가 지는 석양이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참 아이들이 뭐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바닷물 속에서 놀기도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석양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물로 올라오던 그런 모습 보면서 어린 시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 어린 시절, 제가 어린 시절 뭐 열심히 놀잖아요. 저 요즘 같지 않아서 그때는 뭐 이렇게 제약이 많지 않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뭐 학교 숙제에 약간 맞춰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친구들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지면 그때서야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생각이 나고요. 그때 집에 돌아갈 그것이 이제 석양이잖아요. 해가 지면 그렇게 이제 집에도 가야 되고 어머님 계신 그런 부모님 계신 집에 가서 뭐 밥도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는 곳을 가게 되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보내고 이렇게 놀고 즐거운 시절 보내지만 또 황혼이 되면 또 집으로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는 제가 이제 뭐 어린 시절은 그 노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그 저도 삶을 인생에 끝나는 그런 것도 그 생각해봐야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정신없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황혼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 육아 현장처럼 우리에게는 집이 있고요, 들어갈 집이 있는데 제가 말한 건 이제 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가 누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한번 그 자란 그런 고향이 기억이 나서 제가 한 청년 때 제가 뭐 그 미국에 유학으로 나오기 전 뭐 대학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 제가 자라던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장미공원으로 변한 중난천이라는 곳 근처에서 제가 자랐는데 지금은 뭐 장미곤으로 아름답게 바뀌었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그 철거천이었고요. 그래서 뭐 여름이면 뭐 비가 넘치고 그래서 뭐 집이 막 침몰되는 그런 무허가 철거천이었는데 그래도 뭐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뭐 좋은 추억들도 많고 같으면서 갔는데 그런데 느낌이 참 다르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집들이 다 철거돼서 집이 없어 그런지 옛날에 그 고향 같은 어릴 때 자랄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은 지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극적으로 뭐 제가 자라던 집들도 다 철거되어서 없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향이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그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막상 그런 귀소 본능을 느끼고 향수를 느꼈던 고향집,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된 옛날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런 향수가 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마음속에 아련한 것이 남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고향이라고 하는 건 혹은 또 아기 물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기 코끼리 물범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기들이 찾아가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뭐 젊은 시절도 있고 그런 시절도 있지만 이렇게 때가 되면 들어가야 할 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황혼이 되어가는 제 나이에 또 가야 할 집이 있고요. 그러한 것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많은 관계에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뭐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한
일곱, 여덟 살 됐던 제 아들에게 질문 하나 했던 적이 있어요.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 제가 무슨 뭐 애에게 답은 기대서 질문한 것은 아닌데 의외로 아이가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했냐면 행복한 건 가족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건 뭐 저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사람의 관계와 가족과의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여러 제가 행복에 대한 말들 들어보고 뭐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아이의 말보다 더 그 행복에 근접한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그런 행복과 관계도 때가 되면 또 헤어지는 것이 또 인생이고요. 저는 또 그런 나이가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라지는 분들 그런 일도 겪을 일도 많고 상도 겪을 일이 많아서 우리 인생에서 관계들이 우리 행복을 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영원하지 못한 것이 인생이고요. 그러면서 참 이런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 저는 천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또 그런 이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천국이고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묘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지만 그곳에는 이별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눈물 날 일도 많고 이제 슬플 것이 이제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과 이별에 헤어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슬픔과 한계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은 천국 가운데 그러한 이별이 없고 우리 인생에서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황혼 때 천국 가면 그러한 거 소망하며 살아야겠다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제가 잠시 천국 생각해 보았고요. 이곳에 있는 또 장면 보면서 물개들이 모여 사는 것 보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사실 많은 관계들이 단절되었고 지금 이제서 이제 코비드가 회복되고 저도 교회도 나가고 뭐 사람들도 만나면서 옛날보다 또 누리지 못했던 그런 관계들 또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기에 우리의 관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개들도 그렇게 사는 것 같고요. 참 이렇게 여러 마리가 모여서 서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영상 보면서 참 관계에 대한 중요성 또 생각도 해보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도 누리면서 그러다가 또 저희가 인생이 또 마감하는 그날에 또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또 볼 소망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이별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쉼이 있는 안식이 있다면 참 너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 열심히 살고 좋은 일도 많지만 사실 대부분이 피곤하고 어렵고 슬픈 일로 가득 찬 것이 또 인생의 어떤 면인데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헤어짐도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더 특별히 빛도 아름다운 또 석양을 찍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천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또 죄악을 상징하는 빛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곳에서 빛과 함께 사는 삶을 또 소망해 보고요. 우리 그런 것 저는 이제 가보지 않았기에 상상만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인 약속 보면서 참 그런 세상 소망에는 그런 생각해 보면서 잠시 코끼 물범을 아기를 통해서 저의 마음도 실어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상 보아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런 또 가능하시면 또 영상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하여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을 더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